안녕하세요. 우수아입니다. 우리들의 수다 아지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화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화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그 스트레스가 결국은 분노, 적개심,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화가 나니까 소화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위장병도 생기기도 하고 고혈압, 심장병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화가 많아지는 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왜 이렇게 화가 많아질까요? 화를 잘 다스리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기는 해요. 결국 화가 많으면 우울증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 뭐, 미국의, 유럽의 의학 학회에서 특히나 한국의 화병을 그냥 스트레스가 아닌 화병이라고 분류를 할 만큼 한국인들의 화병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참고 살아야 하고, 특히 여자들은 이제 요즘 젊은 세대는 조금 나았기는 한데 저희 세대만 해도 아직 그런 잔재가 많아서, 여자기 때문에 여자 주제에, 여자니까 그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좀 많이 무시당하고, 많이 참아야 하고, 많이 배려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있었죠. 제가 경북 안동 태생인데 어릴 때 무슨 얘기까지 들어봤냐면, 여자는 하나는 많대요. 딸을 낳으면 딸이 하나면 그냥 딸 하나가 태어난 건데 딸 하나는 많대요. 반은 병신이고, 사람이 반만 태어나면 당연히 병신일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여자는 좀 무시당하고 그런 좀 분위기거든요. 이제 옛날 얘기기는 해요. 저희 이제 할머니 세대죠. 그렇게 좀 한국은 화라는 게 그 우리 나라의 문화처럼, 문화가 만들어낸 병의 하나로 있는 거죠. 그 화병의 첫 번째 이유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참는 거잖아요. 참는 건 뭐예요? 소통을 안 하는 거거든요. 소통을 안 하고, 아, 나 화났어. 아, 지금 상황은 이래서 내가 화가 나는 상황인데, 아, 나 기분 좀 안 좋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걸, 나 하나만 참으면 좋으니까 하고 넘기는 거죠. 넘기면서 마음에도 안 남으면 되는데, 그 마음엔 찌꺼기가 남아서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병이 되는 거거든요. 뭐 직장 생활이나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긴 하죠. 뭐 회사 안에서도 왠지 나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나 모르게 뒤에서 날 험담하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사회생활에서는 아주 유명한, 뭐 그 유명한 대스타, 이런 사람들은 팬이 많은 대신 안티도 많죠. 하지만 일반적인 단역이나 조연들은 팬도 없고 안티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팬이 있다면 거의 매니아급의 아주 소수의 팬인 거예요. 나를 모르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까지는 신경 쓸 수가 없죠. 어차피 나를 모르니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모든 사람한테 사랑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왠지 손해 보는 것 같고, 이제 그게 이제 화가 되는 거죠, 마음속으로. 특히나 안에서의 그 부당한 대우, 그런 느낌은 좀 더 심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형제들이 많은 경우, 어, 부모님한테 사랑을 충분히 받았냐 하고 각 형제들한테 물어보면, 아니라고, 나는 차별받았다, 나만 손해보면서 컸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또 막상 자기는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녀가 얘기하는 특혜받은 자녀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또 자기대로 또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기만 이뻐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다른 형제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또 부모님의 그 과중한 기대치 때문에 자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화라는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끝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그 화도 내가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 손해거든요. 심장병 걸리고 고혈압 걸리고 위장병 걸리면 그건 제 손해잖아요. 화를 풀어가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나를 화나게 한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보통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제일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가족일 경우가 제일 많고, 직장 내에서도 내 마음속에 이미 나한테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너는 나한테 잘해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이미 잘했는데, 이게 본인이 호구가 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화는 안으로 더 쌓여서 이제 병적으로 고통으로까지 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화를 극복하고 살아볼까? 그런 얘기를 해볼게요. 그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면 엄청 아프지 않습니까? 그럼 우린 그 진통제를 먹잖아요. 물론 다리를 소독하고 잘 붓게 하기 위해서 뭐 기부스도 하고 약을 먹지만, 그게 낫는 동안의 고통을 그냥 다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진통제를 먹거든요. 그런데 이 화가 나게 됐을 땐 똑같이 고통이 수반을 한대요. 특히나 가족이 주는 그 화일 때는 더더군다나 그 고통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그 어떤 뇌 과학자분이 그 연구를 해서 발표하신 논문인데, 우리나라 그 뇌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이건 완전 잡학이라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사기다, 그런 여론이 좀 있으셨대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너무 신기하게 그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체적으로 아플 때 먹는 진통제가 실제 마음이 아플 때도 먹으면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떤 상처가 났을 때 오는 고통과 그 마음이 아팠을 때 오는 고통을 느끼는 뇌의 기전이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에서는 고통을 한 군데서만 느끼나 봐요. 그러니까 이 진통제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고통을 자꾸 내가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를 안 만들 수 있는 내 나름의 생활 습관을 갖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화가 쌓이는 사람들의 그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 소통이 적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소통의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화병이 심하대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옛날에 뭐 맏며느리, 종가의 며느리, 그런 경우 거의 뭐 화병을 다 그게 뭐 화병이 무슨 훈장인 것처럼 달고들 사셨잖아요. 요새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어떤 작은 선택의 기회에서, 아니면 작은 상황에서 내가 거절을 해야 될 상황, 아니면 작은 화가 났어요. 그럼 그 순간에 그 화를 쌓아뒀다가 시키는 게 아니라, 나 지금 조금 화나는데, 아니 이 상황은 내 좀 기분이 나쁜 상황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내가 병들지 않기 위해서 그 정도의 용기는 가지라는 거죠. 한때 그런 서적이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미움받을 용기. 저도 그 책 참 좋아해서 여러 번 읽었는데 그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 경험인데, 제가 이제 늦게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아, 신혼여행 다녀오고, 저희는 맞벌이에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직장 특성상 오전에는 뭐 회의도 많고, 아무튼 업무 준비하는데 두세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그때는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둬요. 그 전부터 연애할 때도 그랬고, 뭐, 뭐 결혼하고 나서도 바뀔 건 없죠. 일은 일이니까요. 첫 출근한 날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을 가면서 핸드폰을 열었는데, 시어머니한테 부재중 전화가 30몇 통이 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러니까 제가 자란 환경에서는, 제가 50년 동안 살면서 저희 엄마는 그런 적이 없으시거든요. 한 번에서 안 받으면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 또 제 패턴을 아시니까 그 시간대는 아예 전화를 안 하시고, 만약에 그 시간대에 전화가 왔다면 정말 큰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른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아, 내 전화라서 안 받았니? 그러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 그건 아니고요. 제가 뭐 업무가 이러이러해서 제가 오전에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랬더니 앞으로 내가 할 거니까 전화기 들고 있으라고. 왜 전화기 벨을 꺼놓냐 그러셔서, 어머니 이제 이거는 업무 때문에 그런 거라 일부러 전화기를 켜놓고 있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별한 일이나 급한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남편한테 전화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할 전화가 따로 있고 아들한테 할 전화가 따로 있는 건데, 좀 이해는 안 갔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점심시간 전까지는 제가 사적인 전화를 회사에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리고 말씀은 드렸죠.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시냐 그랬더니, 그냥 뭐 너무 일상적인 거, 뭐 밥은 먹고 첫 출근은 한 거냐 하더니, 이제 저희 신랑이 큰 아들인데 작은 아들을 되게 예뻐하시거든요. 작은 아들 얘기를 막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한 3, 40분을. 제가 그날은 결국 점심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제가 그렇다고 어른이 하시고 결혼하고 새댁인데 확 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냥 뭐 내내 받아주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또 전화가 오시는 겁니다. 아, 그런데 하시는 얘기는 똑같아요. 또 이제 그 작은 아들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저도 감정적으로 좀 상하죠. 남편이나 저에 대한 얘기,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덕담이라면, 뭐 그래도 그게 자꾸 누적이 되면 좀 불편하고 그랬을 텐데, 이거 뭐 전화하셔갖고 그 작은 아들 자랑만 하시고, 작은 아들이 만나는 여자친구는 뭐 나한테 선물을 이런 걸 해줬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런 전화를 한 일주일을 거의 매일 받다시피 했죠. 하다가 제가 말씀을 딱 드렸죠. 불편하다. 어머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이랑 살고 있는데 왜 자꾸 그 도련님 얘기를 저한테 하시냐고. 괜히 도련님하고 사이만, 제가 마음만 멀어지지 않겠냐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뭐 이제 특유의 그 어투가 있으시거든요. 아예 그게 아니라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네 허허하, 뭐 이제 그렇게 넘어갔죠. 그리고 또 뭐 그 다음 월요일날 출근했는데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속상하죠.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신랑한테 얘기를 했죠. 나 이래서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냥 뭐 전화 받지 마, 말하기 쉬우니까 전화 받지 마. 아, 자기가 얘기해 준대.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뭐 노인네가 전화하고 싶어서 해갖고 하는데 그냥 안 받으면 될 거 아니냐고. 일하는 시간에 왜 받냐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강하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어머님한테라도 좀 강하게 화를 냈으면, 글쎄요, 그 화를 내서 해결될 일이, 저 아직까지 화를 못 내고 있긴 해요. 그런데 그걸
결국은 쌓고 쌓다가 6개월이쯤 됐을 때 저도 이제 터진 거죠. 남편하고 이제 다른 얘기 하다가 시집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둘이 뭐 사니 마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내가 이렇게 늦게 결혼을 해서 지금 너무 행복하지만 아, 내 행복은 딱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이 사람하고 이혼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싸우다가 나가서 2시간 만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제 어머니를 안 보고는 살 수 있어도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다. 그 한마디에 녹아서 녹아서요. 이제 대처를 어머님 전화를 차단하는 걸로, 그리고 제가 좀 시간적으로 여유 있을 때 켜놓거나 아니면 뭐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얘기를 들어줄 기분이 아닐 때 전화가 오면 아 뭐 신랑 옆에 있다고 얘기하면 또 어머님 바로 끊으시거든요. 그렇게 넘기기는 했습니다. 넘기기는 했는데 결국 화는 쌓아도 좋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활화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화산인 거죠.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제 소통의 장인데 저 같은 경우도 뭐 그 시집과의 소통 이제 이런 경우는 좀 한국에서는 특수한 경우인데 뭐 한국에서만 특수한지는 몰라도 며느리와 뭐 이제 그런 관계를 떠나서 일반 사회에서는 까지 그렇게 우리가 참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그때그때 내 감정을 표현을 하고 화를 쌓지 않는 길 그게 제일 좋다는 거죠. 좋고 좀 이제 힘들거나 그러면 그걸 표현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면 뛰어다닐 수 없잖아요. 걸어 다닐 수 없고 그럼 부목의 힘도 빌리고 또 다리가 빨리 잘 붙으라고 뭐 도가니탕도 먹고 사골도 가서 먹듯이 사실 마음이 아픈 것도 큰 거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고통은 뇌의 같은 곳에서 느낀다고요. 결국은 휴식과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그래서 내가 나를 치료를 해줘야죠. 그냥 화가 나고 열불이 나는데도 똑같은 일상을 하면서 속상해서 그러면 그 화는 절대 풀릴 수가 없거든요. 쌓여만 가지. 그걸 푸는 방법이 나를 쉬게 해주는 것. 화를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나만의 시간을 갖고 좀 휴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화를 쌓지 말고 좀 풀면서 마음에 좀 편안한 그런 안정감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을까,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것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게 그러니까 나를 위한 휴식의 시간을 주는 게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화가 나고 힘들 땐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환자라는 생각으로 난 아프다. 난 지금 아프구나. 그 마음으로 보듬어 주시고 좋은 것 먹게 해주시고 좀 쉬게 해주시고 그렇게 낫게 해주려고 스스로 노력해 주세요. 내가 그런 경험을 해야 또 다른 사람이 마음이 아플 때 아, 그 사람한테 아, 나도 아파봤는데 뭐 아,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다른 상처를 안 줄 수 있거든요. 내가 마음이 아플 때 그런 말 하는 사람 제일 싫잖아요. 저도 살면서 제일 싫은 사람이 제가 어떤 좌절이나 그런 곤란한 상황이 왔을 때 다 그런 거야. 사는 게 그런 거야. 소주 한잔 먹고 잊어버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더라고요. 아, 힘들지? 아유, 나 맛있는 거 사줄게. 먹고 기운내. 차라리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너무 고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환자라고 생각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신체의 한 부,
마음이 제일 큰 신체니까요. 그 신체가 상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치료하고 잘 먹고 잘 자서 그 상처가 치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화를 키우지 않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행복한 오후 되세요.